안녕하세요. 예, 그 코로나 오미크론이 창궐해 가지고 정말 15명 중에 한 명이 발생하는 것 같은 이런 시절에 우리 모두 다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런 와중에도 저희 또 미국 교회에서 수업은 이렇게 강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제2차 대각성 운동이 벌어졌던 미국의 19세기 초반 미국의 그 교회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Voluntary Society라고 명명하는 그 자원단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제 미국 교회들의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교단을 중심으로, 혹은 교파를 중심으로 다양한 그 인물들, 또 사건들, 이런 이야기들 했는데, 이 19세기에 들어와서 미국에서 나타난 매우 중요한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소위 우리나라 말로 자원단체, Voluntary Society라고 하는 이런 조직들이 우후죽순 발생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제1차 대각성 운동 그 어간에 영국에서 존 웨슬리가 이제 부흥 운동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 웨슬리가 미국의 1735년부터 8년 사이에 선교 활동을 하러 갑니다. 조지아에. 근데 이제 그때 그 웨슬리를 미국으로 데리고 갔던 그 선교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성공회 내에 있었던 SPG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이제 해외 선교회 같은 기능을 하는 거죠. 해외의 복음을 증진하는 소사이어티. 우리는 보통 이걸 협회 이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근데 이 소사이어티라는 게 그 당시 영국에서 유행하던 그 새로운 조직이었는데, 그게 이제 그 기존의 교단과 상관없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것들을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무슨 미용협회, 무슨 의사협회 이런 것들은 그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회원으로 모여가지고 그들의 권리라든가 복지를 증진할 목적으로 이제 만든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단체, 이런 개념의 단체가 영국에서 이제 18세기에 막 유행을 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당연히 미국으로도 왔겠죠. 영국의 식민지였던. 그런 형태의 이 소사이어티들이 미국에서 이제 18세기 초반에 매우 빠른 속도로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 출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혹은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특히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사람이 태어나면 자기가 태어난 지역의 종교가 그들의 종교로 이제 주어져 있었죠. 종교를 자기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의 운명처럼 종교도 태어나면서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경우들이 오랜 전통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운명적으로 강제적으로 위로부터 주어진 조직이 아니라 사람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결단에 의해서 특정한 목적을 갖고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 그 당시에 여전히 지역별로 스테이트 릴리전이라고 하는 공식 종교들이 남아 있어서 보스턴에 태어난 사람은 그냥 다 회중교 신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만 소속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거나 삶을 살아갔던 것이 이제 주어진 그다음에 결정된 일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Voluntary Society라고 하는 것은 내가 비록 보스턴에 살고 있어도, 혹은 내가 비록 침례교인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선교회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선교를 목적으로 선교하기를 원하는 다른 지역의 다른 교파 사람들과 함께 뭉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미국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지역과 그다음에 계급, 그다음에 종교 이런 것이 다 결정돼 있었던 건데,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같이 자발적으로 뭉친, 그래서 발륜테리라고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자원단체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 단체들이 서로 이제 같은 목적을 위해서, 혹은 비록 다른 목적이지만 보다 더 상위의 목적을 위해서 서로 이제 상호 연대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제2차 대각성 운동이 벌어졌던 1800년 19세기로 넘어오는 거죠. 이제 1800년대 넘어오면서 미국 사회에 이제 유행하게 됐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크게 이제 이 당시에 Voluntary Society, 이 자원단체가 세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종류는
전통적인 의미의 선교단체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할 목적으로 이제 선교회들이 다양한 선교회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국내 선교회, 뭐 해외 선교회, 그다음에 지역별로 선교회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SPG가 영국에서 만들어진 것 같은 그런 목적의 단체들, 그는 교회를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성직자들을 만들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가장 일반적인 형태, 그 가장 많은 형태가 이제 이런 그 전통적 개념의 선교단체들이 만들어졌고, 두 번째가 이 선교를 돕기 위한 보조단체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선교단체는 교회를 설립한다. 교회를 설립하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목회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회도 선교사들을 모집해가지고 해외 선교지에 파송하고 그들에게 뭐 돈이라든가 다양한 후원들을 하는 이런 역할들을 이제 선교단체가 일반적으로 하죠. 그런데 사실은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만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사람도 한 가지 일에만 필요한 게 아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884년 5년에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최초에 들어왔는데 첫 번째 들어왔던 선교사는 호레스 알렌이라고 하는 평신도 의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와서 나중에 재중원을 만들었고 나중에 우리나라 이제 의학의 기반을 다지기 됐죠. 그 다음에 또 언더우드 아펜저르 선교사가 왔는데 당시에는 교회 설립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뭘 했느냐? 네, 배제와 그 다음에 경신 이런 학교를 만들었고 또 스크랜턴 대부인이 이화학당을 만들었죠. 그래서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언더우드 아펜젤러는 안수받은 목사였지만 스크랜턴 할머니는 평신도인 여성 교육가가 됐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한국의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궁극적 목적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역할과 기능이 좀씩 달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성경을 보급하는 목적으로 이런 자원단체가 만들어집니다. 나중에 이게 이제 미국 성서공예죠. 우리나라도 들어와서 그 성서공예가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해 내서 보급하는 일들을 했죠. 또 성경만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또 전도지도 필요하고요. 기초 기독교 신앙을 돕기 위한 다양한 보조 자료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기독교 서회라고 하는 예수교 서회, 지금 우리가 대한기독교 서회이죠. 그런 단체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그 다양한 전도지, 그 다음에 신자들의 그 신앙을 돕기 위한 경건서적이나 교리 공부를 위한 교재들, 그 다음에 교회의 다양한 나중에 또 신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또 잡지를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서선교회를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메리칸 트랙 소사이어티라고 불러지는데 그런 단체들이 또 필요하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처음에 와가지고는 교회를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학교를 세웁니다만 나중에 교회로 가보면 교회에 어른반, 그 다음에 아이들 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른들이야 정규 예배를 드리고 뭐 성경 공부를 하면 되지만 아이들에게 어른들의 것들 그대로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또 교재가 따로 있어야 되고 또 그들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이라든가 교육 방식들, 심지어 노래 이런 거 다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어릴 때부터 아동들의 신앙 교육을 위한 주일학교 협회 이런 것들이 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와서 그 학교를 세우고 또 신학교를 세웠던 것들처럼 또 이 복음이 특정 지역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적어도 16세기 이후 해외 선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선교였고, 뭐 예를 들어서 예수회 같은 그 선교회들도 들어가는 지역마다 탁월한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서 이제 그 교육기관을 세웠던 거죠. 그래서 신학교도 세우고 일반 초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나중에 대학교까지 설립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도 그 당시에 이제 되게 중요한 선교의 도구로 인식이 됐고, 그것을 위한 그 교육협회 같은 Education Society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 설립을 위한 일반적 형태의 선교단체들이 만들어졌고, 두 번째 그런 선교단체들을 지원하고 또 함께 협력하기 위한 다양한 특수 목적의 또 그런 자원단체들이 또 그 당시에 출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로 그 다양한 형태의 각종 사회 개혁을 위한 단체들이 또 만들어집니다.
그 당시 이제 미국의 이때가 1800년대 초반 아니에요. 이게 1820년대부터 미국이 그 노예 문제로 아주 국내의 그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서부가 개척이 되고 서부에 새로운 주들이 편입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새로운 주들이 들어올 때마다 미국의 그 상원 의원 2표씩이 추가가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미국의 그 정책 결정에 아주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이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주하고 노예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주로 나누어져 있었고 이게 이제 새로운 주가 노예 제도 찬성 쪽이냐 아니면 반대 쪽이냐에 따라서 미국 정치의 판도가 바뀌는 일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나중에 남북전쟁이 61년도에 터지기 전까지 한 30년 동안 미국 사회가 매우 긴장 속에서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미국 사회에서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노예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노예들의 인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로 이제 갈등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노예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단체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뭐 미국 식민협회 이런 거죠. American Colonization Society 이거는 흑인들을 사서 아프리카로 보내는 겁니다. 여기서 사는 것보다는 걔네들끼리 가서 사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흑인 노예들을 그 아프리카로 송환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나중에는 그것만으로 안 되고 미국 땅에서 즉각적으로 노예제들을 폐지하고 함께 살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Anti-Slavery Society, 미국 노예제도 반대협회 이런 단체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조금 지나고는 뭐 금지협회라든가 뭐 여성들의 참정권을 위한 뭐 협회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만들어지고 조금 더 지나고 나면 미국이 도시화가 되면서 사회에 다양한 형태의 그 문제가 터져나게 되니까 그 빈민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구제 선교회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세 번째는 다양한 사회 혹은 복지 문제를 대상으로 한 그런 사회 사업 그런 단체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 미국에서 이제 19세기의 초반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교회나 정부 기관과는 구별되는 특수한 목적을 놓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자원단체다. 그 자원단체는 적어도 이 당시 19세기 초반에는 복음을 전하는 1차적 목적을 위한 교회 설립을 위한 선교단체들 그리고 이제 그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선교단체들 나중에는 사회 문제와 관련된 그런 그 자원단체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